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에디입니다. 다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요즘 보고 계신가요?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정주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연하신 100분의 셰프님 중 제주에 매장을 운영 중인 셰프님들이 4분 계시더라고요. 백수저 정호영 셰프의 우동 카덴, 백수저 송훈 셰프의 크라운 돼지, 흑수저 부채도사 김태호 셰프의 동경밥상, 흑수저 마스터가프 배재훈 셰프의 가포아키, 제주에서 만날 수 있는 흑백요리사2 식당들 발빠르게 모두 다녀와 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되시죠? 같이 보러 가보시죠. 첫 번째 식당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백수저 정호영 셰프의 우동 카덴입니다. 정호영 셰프는 TV에 워낙 많이 나오셔서 많이들 익숙하시죠? 서울에서도 같은 이름의 우동 카덴과 이자카야 카덴 등 모든 식당에서 카덴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이 교래리 시골 마을에 우동 카덴이 있습니다. 사실 흑백요리사2 방송 이전부터 워낙 유명한 핫플이었고요. 테이블링 어플을 통해 원격으로 웨이팅이 가능한데 제주시에서 교래리까지 30분 정도 걸려서 30분 전에 웨이팅을 등록하고 집에서 출발하니까 딱 맞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집하면서 보니까 낮 11시에 대기 예상 200분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방문이 쉽지 않겠네요. 입장 순서가 되면 가게 입구에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자리를 안내받는데요. 생각보다 우동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어떤 우동을 먹을지 미리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쉽게도 정호영 셰프님은 이날 계시지 않았고요. 굉장히 많은 다른 셰프님들이 조리를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키즈네 우동과 세 가지를 동시에 맛보는 산미 우동을 주문했는데요. 먼저 키즈네 우동인데 우동 그릇이 제가 가봤던 우동 가게 중에 가장 컸습니다. 딱 봐도 양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산미 우동의 세 가지 우동도 맛보기로 조금씩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양이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우선 산미 우동 중 하나인 야마카케 우동인데요. 차가운 우동 국물에 시원한 마,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고요. 우선 처음 국물을 맛보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간이 세지 않네? 였습니다. 우동 국물 특유의 짠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좋았는데 그런 맛에 좀 길들여져 있다면 다소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이 간 친구는 일본의 우동 마을로 유명한 다카마스에서 먹었던 우동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동면은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노조미의 그 탱글탱글한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적당하게 부드럽고 탱글하니 맛있었고요. 이 야마카케 우동은 마가 가득 들어간 육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면을 다 먹고 나서도 국물 한 방울까지 쭉쭉 들이켰습니다. 냉우동 먼저 먹어준 뒤에 따뜻한 키즈네 우동도 먹었는데요. 이 우동은 유부가 핵심이더라고요. 다소 삼삼하게 느껴졌던 국물이 유부랑 함께 만나니까 간이 딱 맞으면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새우튀김이 들어간 덴뿌라 우동인데요. 기본적인 우동면과 육수는 큰 차이는 없었고 탱글탱글한 새우튀김이 참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물에 젖은 눅눅한 새우튀김도 굉장히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튀김하니까 다른 테이블에서는 튀김 메뉴들도 많이들 주문하시던데 그 메뉴들이 서빙될 때마다 튀김 냄새가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주문을 할까 고민이 들었는데 우동 양이 너무 많아서 2명에서 우동만 각자 먹어도 배가 불러 결국 튀김은 주문하지 못했네요. 다음엔 3명 이상 와서 튀김도 같이 먹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카레 우동을 먹었는데 카레는 딱 일본식 카레가 들어간 우동으로 크게 특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동 다 먹고 나니까 여기에 밥을 말아 먹고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호영 셰프의 우동 카덴은 예전부터 주변 친구들에게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식당인데요. 유명 셰프가 하는 식당이니까 차원이 다른 우동의 맛 이런 걸 상상했다면 조금 실망감이 있을 수 있고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맛있는 제대로 된 일식 우동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방문해볼 만한 식당이었습니다. 못 먹어본 우동 종류가 많이 있어서 다음에 다른 우동 먹으러 또 가보고 싶네요. 다음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 위치한 백수저 송훈 셰프의 크라운 돼지 제주점입니다. 이 식당을 비롯해서 주변 땅 전체가 셰프님의 이름을 딴 송훈파크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애월숲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외진 곳에 있어서 차량이 없이는 절대 방문하기 힘든 곳이라서 식당 예약 시 무료로 픽업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고요. 웨이팅도 있다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방문해서 그런지 웨이팅 없이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크라운 돼지는 강남에도 본점이 있고요. 제주점과 강남점 모두 제주의 진짜 토종 흑돼지인 난충맛돈을 취급하는 고깃집입니다. 사실 제주의 수많은 흑돼지들은 100% 재래종이 아니라 외래 품종과 함께 교배된 흑돼지들인데요.
난충맛도는 난지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돼지로 제주의 재래토종 흑돼지를 거의 그대로 복원했다고 해요. 예전에 한경면의 열리지 가든이란 식당에서 이런 재래 흑돼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맛집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난충맛돈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식당들에서도 이 고기들을 맛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크라운 돼지에서는 난충맛돈의 쫄대기살, 오겹살, 목살, 돈마호크를 판매하고 있고 일반 흑돼지도 판매 중인데, 난충맛돈이 1인분 2,000원 정도 비싸고요. 확실히 다른 흑돼지집보다는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저희는 2명이 방문해서 난충맛돈 A세트를 주문했고요. 고기를 주문하면 초벌 후에 훈련 과정을 거쳐 고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무통을 열어주시는데 비주얼과 향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직원분이 다 구워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고요. 우선 목살부터 맛보았는데 확실히 이 품종의 돼지고기는 식감이 훨씬 서걱서걱하다고 할까요? 실제로 근내 지방, 일명 마블링 함량이 일반 돼지고기보다 4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 지방이 많은 항정살 부위를 먹는 것 같은 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쫄대기살이라는 부위는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오겹살은 역시 쫄깃쫄깃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부드럽기도 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역시 제주도 돼지고기는 어디서 먹어도 참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같이 먹을 양념으로는 히말라야 소금, 갈치 속젓, 특이하게 토화젓이 있어서 다양한 조합으로 고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직원분은 다음에 돈마호크를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하셔서 다음엔 돈마호크도 먹어보고 싶네요. 고기를 먹은 뒤에는 사이드로 흑돼지 김치찌개와 볶음밥을 주문했는데요. 볶음밥은 갈치 속젓이 베이스로 들어간 볶음밥인데 매콤하면서도 은은한 바다의 향이 느껴지는 볶음밥이라 정말 맛있었고, 김치찌개도 살짝 매콤하지만 역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흑돼지 식당이었는데 1인분 160g에 2만원이니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과 위치가 너무 외져서 밤에는 운전해서 찾아오기도 조금 부담이 된다는 점 때문에 모두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기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는 바로 앞에 제주빵집이라는 카페도 같이 들렸는데요. 내부의 인테리어도 예쁘고 밖에 잔디밭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서 봄, 여름, 가을에 오면 참 예쁠 것 같았습니다. 또 바로 옆에 말 키우는 목장도 있어서 말 구경도 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다음은 제주시 애월읍 하규리에 위치한 흑수저 부채도사 김태우 셰프의 장어덮밥 맛집 동경밥상입니다. 동경밥상은 무려 240여 년간 8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일본 최고의 장어 요리 식당 주바코에서 셰프님이 직접 일하시면서 요리를 배우셨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부산의 동경밥상을 오픈해서 미슐랭 빕구르망에도 선정되었고, 작년에는 제주에 분점을 오픈하기도 한 곳입니다. 제가 간 날은 이미 방송이 나온 다음이라서 12시에 원격 웨이팅을 걸었더니 오후 3시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편집 시점에서는 제가 갔을 때보다 웨이팅이 50팀이 더 있는 걸 보니 대여섯 시간 정도 웨이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약 시간이 다 되어 방문하니 가게 외관부터 일본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고요. 가게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오션뷰도 기가 막힐 것 같죠? 가게에 입장을 하는데 특이하게 신발장에 신발을 넣어야 하는데요. 내부가 완전히 일본식 인테리어로 바닥에 다다미가 쫙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게가 넓은 것에 비해 자리가 많지는 않은데요. 사람이 적다 보니 분위기도 조용조용한 편이고 각 자리마다 오션뷰를 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미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동경밥상의 메뉴는 시그니처 메뉴인 도쿄식 민물장어 덮밥 우나주와 나고야식 민물장어 덮밥인 히츠마부시, 조금 양이 적은 덮밥인 우나돈, 그리고 키즈 메뉴로 닭고기 숯불구이 덮밥이 있고요. 사이드 메뉴로 우나기 계란말이도 있고 디저트 메뉴로 우유 푸딩이 있는데 이건 덮밥을 시키면 하나는 기본 제공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2명이 방문해서 우나주와 히치마부시를 하나씩 주문했고요. 덮밥에 들어가는 쌀의 도정 날짜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에서 밥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 찬으로는 샐러드와 함께 장어의 느끼함을 잡아줄 백김치, 단무지 등이 나오는데 밑반찬부터 진짜 맛있었고요. 드디어 메인 요리인 장어덮밥이 나왔습니다. 히치마부시는 초벌 후 수초로 한 번 더 구워서만 제공되고 우나주는 초벌 후에 한 번 쪄낸 뒤에 수초로 한 번 더 굽는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나고야에서 히치마부시를 먹어본 적이 있어서 비교를 위해 히치마부시를 주문했는데 숯향을 가득 머금은 장어구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장어가 많이 먹다 보면 기름져서 느끼한 편인데 기름기가 쫙 빠져서 담백하기도 하고 양념의 감칠맛이 더해져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금까지 소개한 세 곳의 식당 중 만족도는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나고야에서 줄 서서 먹었던 현지 맛집과 견줄 만큼 맛있었고요. 하지만 이곳의 시그니처가 운하주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같은 장어인데 훨씬 쫄깃한 식감이 더해져 있어서 맛 자체는 비슷하지만 식감적으로 저는 운하주가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느끼해질 때 김에 와사비와 함께 싸먹었고요. 다 먹어갈 때쯤 오차즈케가 제공되어서 따뜻한 차에 밥을 넣어서 먹으면 장어의 기름짐이 쫙 사라지면서 입안을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맛있게 싹싹 다 긁어 먹었고요. 마무리로 메밀차와 우유 푸딩이 나오는데 푸딩도 지나치게 달지 않고 우유 본연의 맛이 진하게 느껴져서 깔끔한 마무리로 딱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장어덮밥을 많이 먹어본 것은 아니지만 나고야에서 먹었던 곳 다음으로 제주의 동견밥상이 제일 맛있게 먹은 장어덮밥이었네요. 셰프님은 부산 본점에 거의 계실 텐데 아무래도 셰프님의 손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점은 조금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다음에 부산에 간다면 본점에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호텔 1층에 위치한 가포아키 신제주점인데요. 흑백요리사2에서 배재훈 셰프님은 거의 편집되셔서 분량은 없었지만 저는 가포아키라는 이름을 보고 제주도에 있는 곳인데 라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메종글래드 호텔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곳이기 때문인데요. 가포아키는 서울에 4개의 지점이 있고 지방에는 제주도가 첫 번째 분점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맛있는 안주들이 많은데 서울점과 달리 제주점은 현지의 싱싱한 해산물들을 이용한 메뉴들이 특화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우 차돌 스키야키 우동 전골과 흑돼지 치즈 완자 숯불 양념구이를 주문했고요. 스키야키의 한우 차돌의 조합은 뭐 말이 필요 없겠죠. 계란 소스에 듬뿍 찍어 먹으면 술이 아주 술술 들어갑니다. 사케도 가성비 라인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사케와 함께 즐길 수 있었고요. 흑돼지 양념구이도 진짜 짭조름하니 최고의 술안주였습니다. 아직 여기서 사시미를 안 먹어봐서 완벽한 평가를 내리기가 좀 힘들지만 제주에서 괜찮은 이자카야를 찾으시는 분들은 메종글래드 1층의 가포아키에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겠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흑백요리사 시즌1에 출연한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님의 바다술상과 김도윤 셰프의 오설록 말차 누들바도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시즌2에 김도윤 셰프가 재도전을 하셨는데 셰프님의 면에 대한 설명을 보다 보니 왜 오설록 말차 누들바의 면이 이렇게 두꺼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고소하고 맛있는 비빔 말차 국수 또 먹으러 가고 싶네요. 말차 누들바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우측 상단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은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셰프님들의 제주도 식당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의 식당들인데 지금은 방송 직후라 그런지 인기가 너무 높으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조금 웨이팅이 여유로워지면 그때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제주의 맛있는 식당들 또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